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연이은 군사 공격에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러시아 정부와의 휴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러시아 측이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휴전 협상은 중단됐지만 시리아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직접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시리아 알레포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일주일 만에 깨지면서 민간인들과 병원 시설에 대한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한 결혼식장에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부분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시리아 정부 근거지가 남아있는 하사켓시 외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쿠르드족을 자주 겨냥해왔습니다. ISIL은 지난 8월에도 시리아 국경 인근 터키 동부 가지안템 마을의 한 쿠르드족 결혼식장에 폭탄 공격을 가해 50여 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어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핫 알 누스라의 핵심 인물 알파라이 알 마스리를 사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오늘도 탈레반 반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탈레반 무장괴한들이 민가에 숨어들어 소탕작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어젯밤 BOA에 쿤두즈 도심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쿤두즈에서 아프간군을 몰아낸 뒤 도시 주요 광장에 탈레반을 상징하는 백색 길을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원단은 성명에서 아프간 정부가 쿤두즈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군이 주요 광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탈퇴가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영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최선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오는 9일 유럽연합과의 공식 협상이 시작될 때 내년 1월과 3월 사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이민자들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단일 조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체 이민자 규모를 10만 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뷸렌과 연루된 혐의로
터키 경찰관 12,800여 명의 직무가 한꺼번에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는 쿠데타 기도 직후 선포됐으며 터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만 명의 군인과 경찰, 법조인, 교육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쿠데타와 관련된 혐의로 3만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북동부의 유엔 평화유지군 캠프가 폭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어제 말리 아구엘 호큰의 평화유지군 시설이 4차례 공격을 받아 차드 군 병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무산됨에 따라 북한 내 식량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3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ake place emission at least not for the current main crop.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보다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9월 말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서 새 잠수함이 건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야적장에 있는 지름 10m짜리 원형 부품이 새 잠수함의 내부 압력 선체거나 잠수함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의 지지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새 잠수함이 건조되는 것이 맞는다면 새 잠수함은 압력 선체의 지름이 7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용으로 쓰는 잠수함입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 1개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은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38노스 측은 북한이 지금 새로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북한 측이 지난 몇 년 동안 신포 조선소의 설비를 확충해 왔다며 그 결과 최근 고래급 잠수함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 역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정비창 부근에 각종 부품이 널려 있고 인부들과 대형 크레인 그리고 차량을 비롯해 각종 중장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름 10m짜리 철제 원형 부품이 근처 조립시설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은 배수량에 따라 4개 종류로 분류됩니다. 배수량이 최대 2,000톤가량인 고래급 한 척, 1,800톤에 달하는 로미오급 20여 척, 350톤 상어급 30여 척, 그리고 90톤 유고급 20여 척입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1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이미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 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국방부 관리들과의 공식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오로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한 연합군 방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북한 정권의 도발은 한국인들과 주한미군 등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도발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의 신중한 결정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앞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막말과 욕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과 자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주민을 향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언제든 한국으로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을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동족 대결과 적대 감정을 쏟아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4일에도 주민들까지 동원해 박 대통령이 절망과 공포로 언행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막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권은 4일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북한 붕괴론은 난민 문제와 같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비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 붕괴론은 지혜로운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 위기 국면을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 붕괴는 늘 대비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이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선 안 된다며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선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권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음하는 동포에 대한 걱정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북한 붕괴론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며 북한 주민이 망명하면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인도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비난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한국 내 일부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고려할 때 대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장병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전술훈련과 항공기 유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3해병기동군 병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해병대 6여단 병력과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 유사시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가장 먼저 파견되는 부대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는 서해와 제주도 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 항공모함 강습 훈련의 범위를 동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다만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문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내놓은 공식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한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서두현 센터장도 이에 앞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팀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 인권법의 수혜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ICNK 권은경 팀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 사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또 부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는 달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은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펴낸 통일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령 해설 집에는 이 법이 정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 망명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사회와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오는 6일 윤 장관의 방문에 맞춰서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합니다. 윤 장관은 세션 연설을 통해 북핵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공조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 안보리의 대북 압박 노력에서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요청을 해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3년째 북한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의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No, we have not received a request, and I don't think it will take place a mission. 코슬렛 담당관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요청을 받는다 해도 실사단을 파견하기에는 이미 늦어 사실상 올해 작황 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황 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적기였다는 게 코슬렛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9월 말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 사실상 올해 작황 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 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방북조사는 이후 2000년대 들어 4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실사단이 현지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합니다.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But in the past the data was very. Yeah, this is an important side which is lost.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기부자들도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 지원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240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의 열악한 식량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곳에 2년째 홍수가 이어졌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마저 물에 휩쓸려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8월 말 홍수로 인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위기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 impact was very severe. Again, the second consecutive year, floods destroyed whatever their houses, whatever.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히 2년 연속 홍수가 겹쳐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번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주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지가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하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량 손실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친인척의 식량을 지원받거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밥을 물에 불려 먹는 방법을 통해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수재민들은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물물 교환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홍수 피해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대조됩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고 물 사정도 양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 부족분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30일 BOA에 홍수 피해는 지역적 문제로 전반적인 올해 가을 작황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금년도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경도시에 일어났던 그 피해 자체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 면적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재배 면적 2% 넘지 않거든요. 권 원장은 만약 가을 작황이 안 좋으면 곡물 가격이 흔들릴 텐데 현재까지 북한 곡물 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비정부 기구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낮까지 서명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유엔워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기아로 숨지고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유엔워치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재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가정책에 근거를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그 책임이 북한 정부의 여러 기구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워치가 약 한 달 전 세계적인 인터넷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를 통해 이번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3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informed him that he himself may be responsible in any subsequent prosecution. 김 위원장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horrors like those.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2년 연속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안보리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 1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열악한 위생 환경과 잦은 자연재해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보건 관련 개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북한이 전 세계 188개국 중 116위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종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한 삶의 질을 분석해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건강계측평가연구소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각국의 자료를 분석해 최근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 가운데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33개 지표를 선정해서 개발 국가들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주요 질병, 사망 원인, 위생, 환경 실태, 폭력, 자연재해, 전쟁 등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균 59.3점보다 낮은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말라리아와 B형 간염 발병률이 높으며 위생 수준이 열악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 점수가 깎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비만율, 열대병, 가정폭력 발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럽, 북미, 일본과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85.5점을 받은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권에는 27위를 받은 일본, 28위 미국, 35위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폭력, 에이즈, 음주, 비만 등으로 점수가 깎였고 한국에서는 자살률, 흡연율, 미세오염 물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92위, 러시아는 북한보다 낮은 119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권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내전이 일어난 일부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20점으로 꼴등을 했고 소말리아 22점, 남수단 22점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이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6년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난민으로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6번째 이야기, 마지막 사연인데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보라 씨의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많은 거 헤쳐오고 많이 하고 많은 걸 겪고 막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다 참아주고 뭐라고 안 하고 참아줘요. 그렇게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네, 하시니까. 이해해주는 거죠. 제가 좀 맞춰주고. 심하다 싶은데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참아주고 그리고 이쁘다고 애 둘 낳고 제가 보기에도 돼지 같았는데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는 거죠. 지금도 너무 이뻐해서요. 그래가지고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철없던 시절 남한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젊은 시절 낭만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이끌린 듯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왔고 곧바로 미국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고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전문직 종사자로 북한 동포들을 도우며 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변호사 아니면 간호사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 터울로 아이 둘을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을 놓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데보라 씨는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없이 알맹이 없이 살았던 자신이 배우게 된 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두 아이가 깨닫게 해준 모성애라고 말하는 데보라 씨. 100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애기들 낳고 그런 시기를 지남으로 해서 제가 많이 철이 들었고 진정한 사랑이란 걸 제가 느끼고. 그러는 동안 데보라 씨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두 아이의 아빠, 남편에 대한 마음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남편분이 한국 사람? 그죠? 네, 한국 분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죠.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하도 나한테 잘해가지고 완전 차원이 틀린 그런 그 착함 있잖아요. 그리고 잘해주고 완전 저한테 헌신하는 거. 근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함이.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와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았던 평범한 한인 2세인 남편. 2년 전 문을 연 해산물 가게의 주방장과 지배인 일을 맡느라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에 전혀 도움을 못 주지만 속 깊은 행동으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한 해 꼬박 신랑이 남편이 또 되게 고마운 게 그 1년에 한 번씩 꼭 저는 보내거든요, 돈을. 그 엄마도 어느 정도는 제가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꼭 보냈는데 누가 힘들어요? 거기 상황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돈 보내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데보라 씨. 북한 상황도 그렇지만 가끔씩 가게 사정이 빡빡하다 보면 망설일 만도 한데요. 딱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날짜를 샜는지는 돈을 내놔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우리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좀 기다리자. 안 된대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보다 안 좋겠냐고. 내 마음은 다 뭉클하다. 그럼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장인 장모지만 처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보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모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장모님 드리려고 돈을 따로 손을 모아요? 딱 모아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늘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북한에 계신 어머니 자리를 이제는 남편이 해준다는 데보라 씨는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시댁이 오랫동안 해산물 가게를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그리고 결혼 전 미국 사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기보다 좀 더 크고 가격도 좀 더 센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살려고 했던 거기서보다 좀 큰 거라 가지고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을 시어머니가 빌려주시고 그거 가게 구매서부터 필요한 돈을 시어머니께로부터 빌렸는데요. 5년 동안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할 만큼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데보라 씨 부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타가서 보내고 그리고 바로 끝나는 대로 가게 같이 데리고 와서 가게 그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애기들 장난감 넣어서 거기서 놀게 하고 애기들 그렇게 하면서 기저귀 갈면서 그때는 애기 돌이 지났으니까 그냥 아우 뭐 하다 보면은 다 되겠지 이러고 그냥 무턱대고만 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한 6개월 있다 돌려줬어요. 바로. 5년 동안 갚을 생각을 했던 빚을 6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비즈니스 철학이랄까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가자. 비결이랄까? 뭐. 비결이요? 데보라 씨는 미국에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을 때나 아이를 낳은 후 찾아온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6개월 만에 지역에서 소문난 해산물 가게로 올라선 이유를 물었을 때나 같은 답을 내놓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거 그냥 그 상황대로 그냥 이렇게 헤쳐. 주어진 상황대로 헤쳐나간다는 데보라 씨. 지난 10년 동안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이 데보라 씨가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해산물 가게 주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제일 신경 쓴 게 깨끗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내가 이거 내가 먹고 싶나? 진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팔고, 근데 내가 조금 꺼리게 되잖아요. 조금 그런 거는 아예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벽 하나에 물 하나 튄 거 다 전 닦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랑서 그 차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르니까. How's that? Napkin? So is it good? You're satisfied now, right? 2006년 미국에 난민 자격을 받고 들어온 첫 번째 탈북자 데보라 최 씨. 10년 전 오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올 때는 혈혈단신으로 저는 그 동남아 산을 넘다가 그래도 아무리 빈손으로 와도 다들 소지품 배낭 하나쯤은 있잖아요. 갈아입을 옷 같은 거 소지품 배낭. 근데 저는 그것마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맨주먹이었습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시민이 됐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막달에 배에 품고 그 선사했거든요. 감회가 되게 새롭더래요. 내 이름으로 읽은 게 있고 배 안에는 새 생명까지 있잖아요. 같이 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물 나네요. 네. 그때 그 감회가 되게 새로웠어요. 진짜 그 흔한 속옷 하나 없이 왔다가 그렇게 빈털터리로 왔던 데보라 씨는 지금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정을 가꾸고 일터를 꾸리며 살고 있는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데보라 씨. 전문직 여성이 될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데보라 씨.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도 가족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Highway, you know my eyes saw above me. Oh yes I did. BOE 뉴스 장량입니다. You know now I saw below me.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지금까지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사연 6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를 거쳐 미국에 온 40대 탈북 남성 찰리 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ig old sign that read, this sign it read, private property.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이뤘고요. 양국 정부가 이를 이행 중인데요.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군요. 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했던 내용이 양국의 합의 이행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한국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로서는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분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는데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표현이란 말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네. 아베 총리는 어제 중의원 질의에서 사죄 편지는 한일 간 합의 내용 닥치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죄 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어떤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 이후에 한국에서는 관련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다가 아베 총리의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죄의 진정성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 관련된 이야기는 일본의 한 민간 단체가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어떤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한데 이번 일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입장이겠군요. 네, 양국의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목소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추진했고 또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던 지원금 총 10억 엔을 거부하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네. 지원재단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다른 탈북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왔던 이 한 탈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5살의 탈북자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의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1심에 항의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북한에 미립국해서 탈북자를 데려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이 된다. 네. 하지만 그 행위가 한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가 아니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체제를 부정한 건 아니고 다만 허락 없이 북한을 드나들었던 부분 이건 이제 그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어떤 사연인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 브로커 이런 역할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탈북자 김 씨는 2008년 8월에 탈북을 해서 2009년 12월에 한국 경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네. 탈북 전에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밀수를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탈북을 했고 한국에 살면서 그때 밀수 경험을 살려서 탈북 브로커 일에 나선 겁니다. 네. 2011년 5월 이전에는 김 씨 스스로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3명의 탈북자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친인척 6명을 한국으로 데려왔고요. 예.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5차례나 두만강을 건너다니면서 탈북자들의 친인척 21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북한을 넘어오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벌써 5차례나 두만강을 건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 씨를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북한 내 행동책에 있었던 건데요. 2012년에 그를 돕던 사람이 북한 보안원에 체포됐다는 소식에 이 김 씨가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게 중국 인민폐 10,000원을 뇌물로 고여서 석방을 시키기도 했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도와주던 행동책이 없어서 더 이상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 김 씨가 브로커 일을 계속해 주겠다면서 의뢰를 받았고 또 네.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예. 재판에 올려졌고요.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다시 항소했습니다. 기존 사기 혐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통일부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군요. 제주도 또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와 남부지방 해안에 어선들을 지금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제주를 거쳐서 경상남도 남해안을 살짝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태풍 때문인데요. 지금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네. 밤 자정쯤에는 태풍이 최고 400mm 폭우도 쏟아내고 시속 34km의 강한 바람도 예고하고 있어서 오늘 밤 한국의 남부지방은 태풍의 고비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10월에 태풍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세력이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네, 어제 오늘 서울과 중부 지역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예. 3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보였는데 이게 바로 태풍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지금 뜨거운 공기를 중부 이북 지역으로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반면에 남해안을 지나서 동해남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태풍의 진로도 계속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통신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 뉴욕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국제적 제도와 원칙, 법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를 해결하고 냉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며 국가의 번영을 위한 공간과 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유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고 시리아의 확인된 전략적 화학무기 생산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공조했다고 블링컨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그 가해자들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주기구의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서양 여러 국가와 아시아 지역 주요 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이슬람 무장 세력 다에쉬를 격퇴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여기에 67개국이 참여했다고 블링컨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여러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상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 이익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유엔은 그것의 결점과 개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국제 행동의 최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유엔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면서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건강과 안보,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2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